혹시 청경채 그냥 볶아 드시기만 하셨나요? 그렇다면 청경채가 가진 진짜 힘의 절반도 못 쓰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은 시큰시큰 쑤시고 혈관 건강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도 일인데 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게 진짜 보약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청경채는 칼슘이 우유만큼 풍부하고 혈관 청소부 노릇까지 톡톡히 해내는 채소입니다. 그 자체 말로도 좋은 식재료이죠. 그런데 이 청경채에 이것 하나만 넣으면 뼈는 무쇠처럼 단단해지고 꽉 막힌 혈관까지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그대로 보약으로 바뀝니다. 마트에 가시면 한 봉지에 1,500원도 안 하는 이 채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청경채라 해도 아무렇게나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했다면 60대 이후로는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살펴보면서 일상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려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청경채가 얼마나 좋은 채소인지 말씀드릴게요. 청경채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유 한 컵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국물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 혈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여기에 베타카로틴까지 들어있어서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까지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양소라고 해도 제대로 흡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청경채의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부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어떤 조합에서는 영양소 흡수율이 뚝 떨어지고 어떤 조합에서는 두세 배로 높아집니다. 똑같은 청경채를 드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나쁜 것부터 덜어내야겠죠? 바로 지금부터 청경채와 함께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드시는 분들의 청경채 과다 섭취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이라서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60이 넘으시면 혈관 건강을 위해서 피가 잘 돌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피가 너무 걸쭉해지면 혈관이 막힐 수 있으니까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거죠. 이런 약을 드시면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청경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 K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피를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추게 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하지만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와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약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막아서 피를 묽게 만드는 건데 청경채를 많이 드시면 비타민 K가 확 늘어나면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속에서 약과 음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면서 싸우는 겁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다시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위험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2살이신 박 어르신께서는 혈관 건강을 위해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청경채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청경채를 한 단씩 볶아 드셨습니다. 아침에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정기검사를 받으셨는데 피가 예전보다 끈적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약도 꼬박꼬박 드셨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청경채를 너무 많이 드셔서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지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경채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2-3입 정도 손바닥에 올라갈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둘째, 일정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 드시고 내일 한 단을 몰아서 드시면 우리 몸속 피해 농도가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매일 비슷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박어르신도 이 방법대로 매일 2-3입씩만 일정하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검사 결과도 안정되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온 새로운 종류의 혈관약은 음식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안전하게 양을 조절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2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청경채를 너무 오래 끓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샤브샤브 집에 가시면 보글보글 끓는 육수에 청경채를 넣으시죠. 그런데 고기도 익혀야 하고 다른 채소도 넣어야 하고 옆 사람이랑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청경채가 국물 속에서 한참을 끓게 됩니다. 10분, 20분, 어떤 때는 30분 넘게 끓는 채로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청경채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들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열을 만나면 금방 파괴됩니다. 국물에 청경채를 넣고 한참 끓이시면 영양소는 다 녹아서 사라지고 질긴 풀떼기만 남게 됩니다. 씹히는 것만 남고 정작 몸에 좋은 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김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살이신 김어르신께서는 샤브샤브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샤브샤브 집에 가셔서 청경채를 듬뿍 드셨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청경채를 국물에 넣고 푹 끓여서 흐물흐물해진 다음에 드셨거든요. 아삭한 게 싫으셔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신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드셨는데 뼈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청경채를 꾸준히 드셨는데 왜 그런가 싶으셨죠? 알고 보니 영양소가 다 파괴된 상태로 드셨던 겁니다. 껍데기만 드신 거예요. 청경채는 살짝만 익혀 드셔야 합니다. 고기처럼 국물에 담갔다가 10초에서 20초 만에 바로 건져 드시는 겁니다. 숨만 죽인다는 기분으로 살짝 적셨다가 아삭할 때 바로 드시면 됩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영양소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흐물흐물해지고 색이 누렇게 변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김어르신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청경채를 살짝만 익혀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삭한 식감이 어색하셨는데 드시다 보니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몸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뿐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샤브샤브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에 가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청경채는 국물에 살짝만 담갔다가 아삭할 때 바로 드시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똑같은 청경채에서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청경채와 메밀국수입니다. 이 조합이 배탈의 주범입니다. 샤브샤브 집에서 맛있게 고기와 채소를 드시고 나면 마지막에 면 요리가 나오죠. 보통 메밀국수나 칼국수 중에서 고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청경채를 많이 드신 날에는 메밀국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에는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음식은 몸을 차갑게 해줍니다. 청경채는 성질이 찬 채소입니다. 몸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메밀도 성질이 아주 찹니다. 여름에 시원한 메밀국수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몸을 서늘하게 해주니까요. 문제는 찬 것과 찬 것이 만나면 너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청경채를 드시고 나서 메밀국수까지 드시면 뱃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뱃속이 너무 차가워지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소화 공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은 이 조합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살이신 이 어르신께서는 가족들과 샤브샤브 집에 가셨습니다. 청경채도 드시고 여러 채소도 드시고 마지막에 시원한 메밀국수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맛있게 잘 드셨는데 집에 오시는 길에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여러 번 가셨고 밤새 속이 불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잘못 드셨나 싶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찬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청경채의 찬 기운과 메밀의 찬 기운이 합쳐져서 뱃속을 꽁꽁 얼려버린 거죠. 그 뒤로 이 어르신께서는 청경채를 드신 날에는 메밀국수 대신 따뜻한 칼국수를 드시거나 따뜻한 밥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뒤로는 배탈이 한 번도 안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샤브샤브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 분들, 메밀국수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밀국수를 정말 좋아하셔서 꼭 드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갈아서 넣으시거나 겨자나 와사비를 충분히 곁들여 드세요. 이런 양념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메밀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줍니다. 천연 보호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따뜻한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죽이나 따뜻한 밥, 칼국수로 속을 데워주시면 소화도 잘 되고 배탈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해야 할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약과 함께 과다 섭취하지 않기, 너무 오래 끓이지 않기, 찬 성질의 메밀국수와 함께 먹지 않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청경채를 드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경채는 그 자체로도 참 좋지만 찰떡궁합인 짝꿍을 만나면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막힌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주고 떨어진 기력을 쑥쑥 올려주는 황금조합이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그 황금조합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청경채와 소고기입니다. 이 조합을 가장 먼저 추천해드립니다. 괜히 샤브샤브 집에서 청경채와 소고기가 함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은 천생연분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꿍이에요. 소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철분은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청경채의 비타민C가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 쏙쏙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철분의 손을 잡고 몸속으로 데려다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금방 지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신 분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이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피가 잘 만들어지고 산소가 온몸에 잘 전달되니까 기운이 나는 겁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어서 청경채와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기름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만 두르시고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익으면 바로 청경채를 넣고 숨만 죽을 정도로 살짝 볶으시면 됩니다. 간은 소금으로 살짝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소고기의 고소한 맛과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져서 맛도 좋고 영양도 꽉 찬 요리가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드시고 나면 힘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이 조합을 알고 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들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했는데 이걸 드시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맛있어서 꾸준히 드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식이 맛없으면 오래 못 드시잖아요. 이 조합은 맛있으면서 몸에 좋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청경채와 표고버섯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나이가 드시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뼈 건강이시죠? 넘어지면 큰일 나고, 골밀도가 떨어지면 허리가 굽고, 뼈가 약해지면 온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칼슘을 열심히 드시려고 하시는데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칼슘은 그냥 먹으면 뼈에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칼슘을 뼈에 찰떡처럼 붙여주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 도우미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청경채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청경채만 드시면 이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더 많아집니다. 청경채의 칼슘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이 뼈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의 손을 잡고 뼈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말린 표고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세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에 불리시면 더 빨리 불려지고 향도 좋아집니다. 불린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서 청경채와 함께 볶아 드시면 됩니다. 버섯 불린 물은 버리지 마시고 국물 요리에 쓰시면 감칠맛이 납니다. 정 어르신께서는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 게 걱정이셨습니다. 65살이신데 벌써 허리가 구부정해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 조합을 알고 나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청경채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볶음으로도 드시고 국에도 넣어 드시고 다양하게 활용하셨어요. 1년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허리가 더 굽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먹는 음식에서 뼈에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는 게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청경채와 두부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치아가 약해지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나이가 드시면 치아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질긴 고기는 씹기 힘들고 딱딱한 건 아예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영양 섭취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두부가 딱입니다. 두부는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이 넘으시면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청경채의 미네랄이 만나면 또 다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관벽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걸 돕고 청경채의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내서 혈압을 조절하는 걸 돕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되는 겁니다.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청경채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치시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데친 청경채를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주세요. 두부는 으깨서 면보에 싸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잘 안 배거든요. 물기 뺀 두부와 데친 청경채를 큰 그릇에 넣고 들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살짝만 하시고 깨를 솔솔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는 만들기도 쉽고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영양도 꽉 차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윤 어르신께서는 이가 많이 안 좋으셔서 드실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기는 못 씹고 딱딱한 채소도 힘들고 그래서 주로 죽이나 부드러운 것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부 청경채 무침을 알고 나서는 자주 만들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고소해서 맛있고 드시고 나면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청경채와 함께하면 정말 좋은 황금조합 3가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기력이 충전되고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이 3가지 조합만 기억하시면 청경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경채를 드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경채는 씻을 때 꼼꼼히 씻어주셔야 합니다. 청경채 잎 사이사이에 흙이나 이물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입씩 떼어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와 잎이 만나는 부분에 흙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청경채는 오래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사오신 후에 2-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금방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시지 마시고 드실 만큼만 조금씩 사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청경채를 드시는 시간대입니다. 청경채는 성질이 찬 채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속이 차신 분들, 평소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볶거나 데쳐서 드세요. 네 번째, 청경채를 고르실 때는 잎이 싱싱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세요.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시들시들한 것은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줄기 부분이 단단하고 흰색인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물렁물렁하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지켜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팁들을 활용해서 청경채를 더욱 건강하게 드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조합 3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청경채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2-3입 정도로 양을 조절하세요. 둘째, 샤브샤브나 국물 요리에서 청경채를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10초에서 20초만 살짝 익혀서 아삭할 때 드세요. 셋째, 청경채를 드신 날에는 찬 성질의 메밀국수 대신 따뜻한 음식으로 마무리하세요. 황금조합 3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좋아져서 기력이 충전됩니다. 둘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어서 뼈가 튼튼해집니다. 셋째, 두부와 함께 드시면 부드럽게 드시면서 혈관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부분을 먼저 바꿔보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 조합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또는 시작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청경채를 자주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